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수학에서 특이점이라고 하면 수학적인 객차가 정의되지 않는 어떤 점을 말합니다. 혹은 미분 같은 특별한 연산자가 잘 동작하지 않는 그러한 점들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측에 1 오버 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x가 0일 때는 이 계산 값이 안 됩니다. 이 선을 보면 좌측이나 우측에서 x가 0에 매우 근접하기는 하지만 x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x가 0일 때 이러한 점들을 특이점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특이점이라고 하면 어, 뭐 예를 들면 우주 역사에서 빅뱅이라고 하면요. 빅뱅에 시작할 때는 그때는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물리 법칙과 수학 법칙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니까 뭐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겠죠. 예, 그런 용도로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면요. fx는 absolute x입니다. 절대값 x입니다. 이때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함수 역시 x가 0일 때 특이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x가 0일 때는 미분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들에서는 미분을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미분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미분은 이제 고3 때 제일 뒷부분에 확률 통계 나오기 전에 나오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뭐 수학도 싫은데 미분 때문에 더 싫어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미분 이런 거 해서 어디다 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컴퓨터공학 학문 특성상 미분 정말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분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n차 함수의 미분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을 보면 fx는 x제곱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m을 정의를 하는데요. 기울기 m을 어, x축으로 a만큼 변했을 때 이 fx 값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점 A에서 기울기를 구하려는 건데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A에서 H가 아주 작은 값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작은 값만큼 가서 어, A 그 간 값이랑 A 값이랑 뺍니다. 그럼 H가 되겠죠. 근데 그때 그 Y의 비율을 구합니다. 그러면 Y는 어, X가 A 플러스 H이기 때문에요. FA 플러스 H 빼기 FA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전체 오버 H에 해당하는 식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H가 4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스텝이 4면은요 이렇게 뭐 차이가 많이 나겠죠. 하지만 점점 줄이면은 결국은 이렇게 줄겠죠. 이것도 M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위키에서 가져온 건데요. 실수값을 가진 어떤 함수에 대해서 디리버티브, 미분값이라고 하면 출력값의 변화의 정도를 측정한 양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미분은 캘큘러스의 기본적인 도구인데요. 뭐 캘큘러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미적분법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원래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계산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뭐 움직이는 오브젝트의 시간에 대한 위치의 차이 측정은 속도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뭐 미분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먼저 할선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컨트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시컨트 라인은 경사 m의 y 값의 차이 값을 x 값의 차이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게 할선입니다. 여기서 보면 할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죠. 그래서 x 플러스 h만큼 가서 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시컨트 라인이 되는데요. 이때 이 h 값을 굉장히 줄여서 우측에 0은 아니지만 0에 근접하도록 합니다. 그럼 할선이 점점 변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식이 기울기가 h분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고요. 이때 이 h를 아주 0에 근접하게 가까이 가서 할선이 결국은 탄젠트 라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것을 수학적인 정의로, 수학적인 표기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리미트를 써서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해서 기울기를 구하는데 h가 0으로 가야 됩니다. 요 정의를 미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f'의 a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x제곱의 미분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뭐 예제로 작성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요 영상 시리즈에서 수치 미분에서 구현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서 미분값을요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y는 x제곱 함수의 3,9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x제곱이라는 그 곡선이 있는데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면 거의 직선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3,9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x축으로는 dp만큼 y축으로는 dq만큼 이렇게 증가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dq 오버 dp, d가 없어지면 q 오버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A'이라고 하면 정의에 의해서요. X축으로는 DP만큼 갔기 때문에 3 플러스 DP가 되고요. 요 축을 따라서는 DQ만큼 갔기 때문에 9 플러스 DQ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점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미리 해봤는데요. 정의가 Y는 X제곱입니다. 그래서 요점에 요 XY 값을 여기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9 플러스 DQ를 여기 Y에 대입을 하고요. 3 플러스 DP를 X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변은 9 플러스 DQ가 되고요. 3 플러스 DP의 제곱은 전개하면요. 9 더하기 2, 3, 6 DP 더하기 DP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9가 있기 때문에 9가 캔슬 아웃 되고요. 그 다음에 DQ, 6DP, D의 제곱, P의 제곱 남는데 역시 양변에 D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D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D 없어지고 여기 D 없어지고 여기 D 한 개 없어집니다. 그러면 Q는 6P 플러스 DP의 제곱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남습니다. 비율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것은 진짜 비율입니다. 요 비율을 구하려는 거니까 양변을 Q 오버 P가 되게 P로 나눠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양변을 P로 나눠주면 Q 오버 P가 되고요. 이것도 P로 나눠줍니다. 그럼 P가 없어지고 6 남고요. P가 하나 없어지니까 DP 남습니다. 그럼 Q 오버 P는 6 플러스 DP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가정할 때 DP와 DQ는 아주 작은 값, 완전히 0에 가까운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 오버 P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기울기는 6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숫자를 대입하지 않고 일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3, 9 대신에요. AA 제곱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A라고 가정을 하고요. Y는 A 제곱이 되는 거죠. 요점의 좌표는 A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값 DP, DQ만큼 증가하면 A 플러스 DP,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DQ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y 대신에 a 제곱 플러스 dq를 대입을 하고요. 그다음 x 대신에 a 플러스 dp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개합니다. a 제곱 플러스 dq 그대로 나오고요. a 플러스 dp의 제곱을 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a dp 그다음에 dp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양변에 a 제곱 있으니까 a 제곱 캔슬 아웃 되고요. 양변을 d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d 여기 d 하나 없어집니다. 그럼 q는 2a p 더하기 dp의 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양변을 p로 나눕니다. 그럼 나누기 p 되고요. 여기 p로 나누면 p 되니까 2a 플러스 dp 됩니다.
그러면은 Q 오버 P는 EA 플러스 DP가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DP와 DQ는 아주 작은 값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여기 잘못됐네요. 예, 근사값으로 Q 오버 P는 EA가 됩니다. 예, 그 말은 임의의 X, F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을 때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X값에 대해 X값을 A라고 하면요. 그 A값의 기울기 값은 2A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f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배웠을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파워 펑션, x의 n성에 해당하는 파워 펑션에 대해서 미분식을 적어보면요. fx는 x의 r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이 실수인 경우에 미분 함수는요. 개수를 앞으로 빼고요. r 다음에 이 차수를 1 감소시킵니다. x의 r 빼기 1. 그게 미분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4분의 1이라는 x의 4분의 1성이라는 fx 함수가 있을 때요. 미분식을 적어보면 4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은 1 빼지니까 4분의 1 빼기 1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x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고차함수의 미분식은요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기억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xn승에 대한 미분은 차수가 앞으로 나오고요. 차수가 1 감소된 식이 남는 게 원래 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분을 표기하는 다양한 표기법이 있는데요. 먼저 라이프니츠 표기법을 살펴보면요. 역시 위키에서 가져온 겁니다. 고프리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표기법인데 가장 많이 쓰는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쓴 표기법이죠. 이게 그 y는 fx라는 식이 있을 때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로 간주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y는 fx가 독립변수에 대한 그 여기서 이제 독립변수라고 하면 뭔가 하면요. 독립변수는 x를 말하는 거, x 그 주어지는 값을 말하는 거고요. fx에 의해서 y 값이 결정이 되죠. 이때 y를 종속변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을 때 dy, dx 이렇게 적습니다. dy, dx 이렇게 적습니다.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fx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두 번, 세 번 미분하면요. 차수를 이렇게 개수 자리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네. 이게 라이프니츠 표기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라그랑제 표기법이 있습니다. 라그랑제 표기법은 프라임 노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fx의 미분을 f 프라임 x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만약에 두 번 미분하면요 이렇게 되는데 더블 프라임으로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는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합니다. 라그랑제 표기법 혹은 프라임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뉴턴의 표기법이 있습니다. 뉴턴은 뭐 y는 ft라는 식이 있을 때 t에 대한 미분식을요 위에 점을 하나 찍을 수 있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y 닷 이렇게 읽고요. y 더블 닷 이렇게 읽는 거죠. 여기 뉴턴의 표기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파워 함수에 대해서 고차 함수에 대해서 미분식을 이제 유도를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